공부의 윤곽과 바탕. 일심행 안경의 소개. 현재 보림선원 서울선원장. 부산 출생.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5년에 백봉 김기축어사 문화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가정주부로 생활하면서 백봉 선생의 가르침인 새말귀 수행을 지속해왔다. 2011년 보림선원 서울선원장의 소임을 맡아 도반들과 함께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저서.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예불송. 새말귀 안내서.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제15강.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두 번째 이야기. 지식을 버리라고 하니까 또 그냥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다 버린다, 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아니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는 그 지식이 없이 수술하면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 지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뭐를 버려라? 분별을 버려라. 둘러보는 것을 버려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세상에서는 전부 둘러보는 것이거든요. 둘러보는 것이니까 모습이 자체성이 있고 모습이 항상하고 모습이 진짜고 모습에 머물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위에서 전부 둘러보고 있거든. 그 둘러보는 것을 버리라는 것이지 의사가 수술하는 그 지식을 버리라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확실히 지혜가 나타난다면 둘러보는 것을 버리면 이 말이죠. 둘러보는 것을 모습에 들어앉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본래의 지혜가 해말숙한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우리가 깨쳐 알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몸뚱이가 내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뚱이가 내니까 몸뚱이는 뭐가 있어요? 모습이 있거든. 모습은 상대적이거든. 그러니까 딱 이미 보고 있다. 둘 보는 데서 시작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내다 하는 둘러보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본래의 그 지혜가 드러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 조금 어렵죠? 어렵기는 해도 이제 공부를 쭉 하다가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봐 주실랍니까? 여러분들의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 자리가 너무 익숙해. 허공이 너무 익숙해. 허공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허공을 무시해버려. 여러분의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부처자리, 깨달은 그 자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시할 따름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인생 문제를 해결할 각오와 다짐을 하고 오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설법에 지장이 있습니다. 모릅니다. 알듯 말듯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공부하는데 돌아가지 맙시다. 바로 직행합시다. 직행한 사람도 많습니다. 허공이 어디 있습니까? 잡으려 해도 없고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고 가도 끝없는 허공이니까 도대체 어느 허공인고? 나중에는 이 자리구나. 찾으려 한 것도 전부 헛거로구나. 버리려 하는 것도 전부 헛거로구나 합니다. 마음 찾으려는 것도 마음 버리려는 것도 탐진치 버리려는 것도 사랑분별 망상 버리는 것도 전부 헛것입니다. 지금 쭉 얘기가 나오죠. 지금 그래서 허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우리의 성품자리예요. 성품자리. 그런데 자 임순자 보살님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으시지만 말하고 듣고 보고 지금 썩낼 때는 썩내고 좋아할 때는 좋아하고 싫어할 때는 싫어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건데 지금은 내가 어떤 인연과 조건이에요? 지금 나는 어떤 인연과 조건이냐고요. 전도된 생각으로, 뒤바뀐 생각으로 몸뚱이 내가 한다라고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몸뚱이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가 쓰고 있어. 말을 할 때도 뭐요? 그 자리가 말을 하고, 볼 때도 그 자리가 보고, 들을 때도 그 자리가 보고, 너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자리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를 본다? 몸뚱이를 보니까 자꾸 몸뚱이가 하는 줄을 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자꾸 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인생 문제를 해결할 각오와 다짐을 하고 오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설법에 지장이 있습니다. 모릅니다. 알 듯 말 듯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이 이런 공부를 하는 곳에는 아, 내 인생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 정말 내가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자유롭고 싶다. 이런 어떤 내 인생 문제를 갖고 온다.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딱 걷어잡냐면 그 인생 문제의 뿌리를 걷어잡고 우리가 공부하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가지를 막 흔드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인생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해서 오지 않으면 이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지요. 또 잘 못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자, 공부하는데 돌아가지 맙시다. 바로 직행합시다. 직행하자는 거예요. 뭘? 바로 알고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바로 알고 바로 가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쭉 하다가 보면 바로 이 자리가 헛것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버리려고 하기도 하고 또 찾으려 하기도 하고 탐진치 버리려고도 하고 사랑분별도 버리려고 하구나. 또 부처자리는 깨달으려고 하구나. 이런 것도 모두 누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작용이에요. 작용. 작용인데 우리는 지금 뭐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뭐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몸뚱이 내가 딱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바로 그 찾으려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구나.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찾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 몸뚱이 내는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몸뚱이 내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이라는 말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강고사님, 몸뚱이 내다 하면 몸뚱이 네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약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 하면 금강고사님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죠.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끼리 이거는 요만큼은 내다, 요만큼은 니다 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울산도반님들 어떻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입니다. 지금 나는 몸뚱이가 내기 때문에 내 몸뚱이, 네 몸뚱이 해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진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고 너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 하면 어떻게 선을 딱 그어가지고 요만큼은 내 거고 요만큼 네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한 생각을 바로 한 생각을 돌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뭐만 확실히 윤곽만 바탕만 딱 잡으면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다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저렇게 해야 된다든지 이거는 찾아야 되고 저거는 버려야 된다는 두 가지를 전부 다
내려놓으라. 어디서 듣던 말이죠. 어록에 보면 양변을 내려놓으라. 이런 말이 많습니다. 실제로 생활 속에서 해보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나는 정말 깨닫고 싶어. 깨달음도 내려놓고, 난 중생이니까 안 될 거야. 중생도 좀 내려놓고, 그냥 일어난 자리로 계속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계속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공부가 꾸준히 진전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인간 절대에 속한 문제입니다. 지구를 다 준다 하더라도 이것부터 먼저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영원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데 어떻든지 올바른 방편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런 다행이 없습니다. 하니까 우리는 이제 직행버스를 타고 가도록 노력합시다. 길은 나왔죠? 그 길로만 다니면 됩니다. 예, 선생님 명심하겠습니다. 여기는 직행버스라고 해놓으셨는데 백봉 선생님은 새말길을 제트기 타고 가는 공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로켓가 별로 없던 시절입니다. 1970년대니까. 그래서 제트기 타고 가는 공부 방법이다. 우리 보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선 모습 공식으로 충분히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해와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걸 파악을 하시고 나서 그렇게 되면 저절로 새말길을 굴리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기 손 원장님, 저는 자꾸 모습 공식을 하는데 새말귀가 돼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서울선언에서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되지요. 모습 공식을 하다 보면 그냥 새말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을 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걸어간다. 이렇게 처음에 오셔서 딱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또 백봉쌤 지금 법어집도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은 몸뚱이 낸데, 그 인연과 조건은 몸뚱이 낸데 입으로 아무리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고 해도 그 허공으로서의 내가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단지 몸뚱이 내에서 허공으로서의 나로 뭐만 바꿨다? 말만 바꾼 거예요.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속인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속여집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영영 보살님, 자기가 자기를 속여집니까? 못 속입니다. 하면서도 찜찜하겠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한다고 찜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것을 뭘로 하라? 지금은 나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냥 하라는 겁니다. 제발 욕심내지 마시고, 자꾸 욕심내고 곁눈질을 하면 가재 믿는 된다. 가재 믿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을 똑바로 뜨고 지금 현재 내 인연과 조건으로 그냥 편안하게 인연대로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 고속도로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말입니다. 이렇게 가는데 어떤 분은 그냥 막 추월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 운전을 하다가 보면 막 추월을 해서 갑니다. 그런데 저 가다가 보면
그분 얼마 가지도 못했어요. 앞에 또 그 차가 있어요, 보면. 그냥 편안하게 끝까지 이렇게 가면, 근데 자기가 자기를 볶지 말으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좀 볶지 말고 그냥 이거는 내 인연과 조건으로 지금 이러한 결과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편안하게 하시라고요. 그거를 백봉 선생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나중에 이제 공부의 마음가짐새에 나옵니다. 은근하게 하라고 합니다. 은근하게. 그러니까 마음을 바쁘게도 가지지 말고 너무 느리게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왜? 바쁘게 느리게는 본래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양변을 떠난 자리죠. 그게 마음이 바쁘거나 마음이 너무 느리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못 만나요. 그 자리하고 개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개합이 안 돼요. 왜? 그 자리는 바쁜 것도 아니고 느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은근하게. 이 점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연습을 해야 되겠죠? 예, 고맙습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 소개.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알리고 백봉 김기추 거사님이 주창한 새말귀를 방편으로 백만 자성 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하나, 자성개발, 백만 자성 등 밝히기. 둘, 수행방편, 새말귀.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새화도. 셋, 청정도량,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 넷, 인재양성,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청년불자 양성. 다섯, 새로운 선문화. 누구나 깨달음에 이르고 누구나 수행을 할 수 있고 성공부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를 하며 상생과 소통에 따뜻한 선문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여섯,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법회 및 정진 안내. 화요 낮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화요 저녁법회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 금요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일요법회 오전 11시에서 1시. 동학의 춘계 추계정진 21일 정진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전화 02-3452-3033. 다음 카페 보림선원 서울선원. 카페 다음.net 보림서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57길 24.